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과거 1970년에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크메르 루즈 공산당 정부가 일으킨 킬링필드라는 내전으로 통치 5년 동안 국민의 약 20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국민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의 일을 알고 있어도 모른다고 하고 어엽심이나 남을 배려하려는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오롯이 개인주의인 거죠. 그리고 절대 남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민성은 여기서 사업을 하려는 한국분들에게 참으로 힘들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달러와의 사용인데 크메르 루즈의 수장이었던 폴포트라는 친구는 프랑스 유학 시절에 잘못 배운 공산주의 이론으로 화폐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권을 잡고 자본주의를 배격하기 위해 공동 생산 방식의 집단 농장 사회로 만들고 화폐를 소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메르 루즈 시대가 끝나고 다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바뀌자 자국화폐를 불신하게 되었는데 이때를 맞추어 미국 원조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를 중앙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시장에 미화를 통용함으로써 지금의 미국 달러가 자국화폐가 된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요. 바로 달러를 팔고 달러로 구매하면 되니까요. 저희 사업의 기본 컨셉은 내부적으로 깨끗하고 고급스러우면서 외부적으로는 깔끔하고 심플한 빌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사를 한국 장인들 손에 의해 한국적인 정서로 짓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로컬 업체나 중국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비용이 한국 회사들보다 30 내지 50%는 절약되지만 저희가 봐온 프놈펜 시내의 건물들은 비용 때문인지 아니면 건물주의 개념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조도 너무 후집니다. 한국 건축 설계 사무소에 설계 용역 문의를 하니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설계 사무소는 4만 불 정도면 되고 특히 코로나 봉쇄로 한국에서 직접 와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인허가를 위해 다시 설계 도면을 번역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현실적인 대안을 찾다 보니 여기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건물을 지어보는 저로서는 이것은 큰 오산이자 착각이었습니다. 첫 단추인 설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단순한 생각으로 사무실 건물이라 복잡할 것도 없고 큰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한국은 기초부터 마감까지 모두 설계 도면에 담아내는 반면에 여기서는 그럴 만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 건축 기초 골조 도면 밖에 제공하지 못했으며 건물 구조 계산부터 믿음이 가지 않아 한국분에게 제 용역을 주고 구조 계산을 다시 했을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자재 리스트는 아예 만들지 못해 현지 한국분의 도움을 받아가며 도면을 그려갔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도 100% 완성된 도면이 없다 보니 기초, 설비, 전기, 공조, 골조 공사 모두 따로따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전 공사를 한 회사에 맡긴다는 것은 시작부터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인 저희가 각각 부분별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하다 보니 일일이 계약서부터 공사 진행까지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 이 나라는 감리 제도는 없다 보니 감리 경비는 절약할지는 모르나 전체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내외장 공사 마감은 골조업체에 부탁해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한국적인 개념으로 이것에 와서 현대식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하시면 설계 도면은 반드시 무조건 한국에서 그려와야 함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참고용 한국 사진 몇 장 보여주고 도면 그려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거의 스케치 수준의 도면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건축 인허가 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적 생각으로 2~3개월만 생각하고 왔다가는 공사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공사 규모가
3,500스퀘어미터, 약 1,000평 이상 되면 무조건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보다 상당히 규정도 더 엄해졌는데 약 3년 전 2019년 6월 시아누크 빌이라는 해변 도시에서 중국 건설사가 짓던 철골조 건물이 붕괴되면서 현장에서 잠자고 있던 현지인 근로자 28명이 죽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인허가 신청 때 공사 도면, 주변 여건 등에 대해서 안전장치들을 더 엄격하게 해줬으며 옆집과 이격, 공사 때의 소음 등 감시사항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인허가 신청 후 지역 동사무소로부터 시작해서 관련 부처들의 검토를 거쳐 제출된 도면으로 우리와 건설부 담당자 간에 계속 협의하여 통상 5개월 후면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건설 허가서, 즉 컨스트럭션 퍼밋을 줍니다. 이는 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설계 도면이 통과되었으니 이제부터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1개월 정도 더 기다리면 공사 개시 허가, 즉 사이트 오프닝 퍼밋을 발급하며 공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전 과정이 총 6개월 소요되는데 상황에 따라 3개월까지도 단축은 가능하며 저희의 경우 3개월 만에 돈 더 주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일정이 급한 경우 6개월 동안 꼭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도면상 큰 하자가 없다면 조용히 문 닫고 기초공사 정도는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인허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의 경우 총 52,000불 들었으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완공되고 나면 완공허가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때 추가 비용이 한 10,000불 정도 더 있습니다. 결국 저희 같은 5,500스퀘어미터 약 1,800평의 건물은 인허가 비용으로만 70,000불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꼭 확정되거나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더 절약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건설부 담당 직원에게 직접 용역을 주어 쉽게 진행한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캄보디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브로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비자 및 면허증 갱신 등 차량 판매, 부동산 구매까지 말 그대로 캄보디아는 브로커의 왕국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돈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며 원칙과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왕왕 한국 분들이 브로커 잘못 만나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되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것 방지하시려면 주변에서 브로커를 찾지 마시고 관련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브로커 소개해달라고 하십시오. 15년 캄보디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건물 토목공사 진행하는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프롬펜은 지하에 안반이 없습니다. 파도 황토 뿐입니다. 지질조사 진행하니 지하에 바위가 없어 지하 30m까지 파일을 박아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까다로워진 인허가 절차로 흙막이 공사, 파일 공사 등 모두 드릴 공법으로 뚫어서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